봄날의 자식에게 쫓겨났습니다. 봄날의 벚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설렘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릅니다. 나에게 봄은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의 계절입니다. 그날 내가 일평생 헌신했던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밥을 차려주고 학원비를 해주고 밤새 기침할 때 가슴에 손 얹고 재웠던 그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자식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다면, 나이 들어 버려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내 가지를 명심하세요. 내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지 마세요. 사랑은 주되 기대는 하지 마세요. 노후의 중심은 자식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외로운 계절은 겨울이 아니라 봄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 봄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제 아들의 집에서 제가 어떻게 쫓겨났는지 말입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은 설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봤던 벚꽃은 제게 설렘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아들의 집에서요. 그리고 그 말은 며느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냄새가 좀 심하세요. 방 안에 꿉꿉한 냄새가 남아 있어서 애들도 힘들어해요. 그녀는 인사도 없이 말부터 꺼냈습니다. 손자 앞에서도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제비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들꽃도 그 햇살도 그녀의 차가운 말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밥을 줄 때마다 눈치를 줬습니다. 아버님, 이 반찬은 아이들 거니까 손대지 말아주세요. 젓가락 소리 난다고 제 밥그릇을 방문 앞에 놓고 간 날도 있었죠. 아들이 볼 땐 그나마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하지만 아들이 없을 땐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계세요? 아버님, 우리도 좀 살자고요. 요즘은 다들 요양원 가잖아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그녀는 제 존재 자체를 불편해했고 손자와 식사할 때는 손자에겐 고기 반찬을, 제 밥상엔 멸치만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그래도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니까.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없이 요양원 책자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시설도 좋고 식사도 잘 나와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 순간 나는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벚꽃이 지독하게 싫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날 쫓아냈습니다. 묵은 짐 하나 내려놓듯. 아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어깨는 편해 보였습니다.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내가 없는 집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가족에게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쫓기듯 봄날의 벚꽃 사이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봄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쓸쓸한 월세방에 앉아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끓는 소리는 시끄러웠지만 내 마음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다 말고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따뜻한 손. 밥을 지을 때마다 내 입맛을 먼저 물어보던 사람. 말없이 내 옷을 다려놓던 사람. 그 사람이 없는 봄은 너무 추웠습니다. 봄날의 상처를 안고 맞이한 여름은 뜨겁고 답답했습니다. 에어컨 없는 작은 방에서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종종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밤이면 아들에게 보내고 싶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밤새 열 떨어지게 기다리며 머리맡을 지킨 건 누구였는지 아느냐. 내 학원비 대느라 내가 얼마나 많은 야근을 했는지 기억하느냐. 하지만 그런 말들은 결국 가슴 속에만 묻었습니다. 며칠 후 짐 정리를 하다 아내의 서랍 깊숙이에서 낡은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예금 통장 한 권과 손때 묻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라도 내가 먼저 떠나면 자식들에게 기대지 말고 꼭 혼자서도 잘 살아요. 이 돈은 우리 노년의 자유를 위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몰래 모은 돈이에요. 자식은 사랑해도 노후를 맡기면 안 된다고.
난 그렇게 믿었어요. 봉투 안엔 정기예금 6천만 원, 퇴직형 IRP 안내서, 그리고 고운천에 쌓인 금 10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정말 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떠나면서도 나의 마지막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이제는 다시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기로 하자.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고 며느리의 조롱도 기억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내 삶을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6천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건 내 인생의 자립에 필요한 가장 소중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건 내 아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을 나 스스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겨준 돈으로 조용한 동네에 전셋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내가 살기 좋은 만큼의 공간. 그리고 그 동네 경로당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거기 가면 괜히 더 초라해지는 건 아닐까. 다들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텐데. 하지만 문을 열자 낯선 얼굴들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오셨어요? 같이 윷놀이 한판 하실래요? 점심은 된장찌개예요. 얼른 앉으세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구나. 여기선 내가 짐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구나.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체조를 가르쳐 주셨고 이 할머니는 40년 경력의 요리 솜씨로 우리의 점심상을 책임지셨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형광등을 달고 고장난 전등을 손보셨죠. 저는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복지, 서류 작성이나 민원 상담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만나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점심을 함께 만들고 오후에는 각자의 취미를 즐겼습니다. 누구는 그림을 그렸고 누구는 하모니카를 불었고 나는 매주 화요일 소소한 글쓰기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손주들이 경로당에 놀러와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스마트폰 쓰는 법을 배우기도 했죠. 그곳에선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밥을 차별하지 않았고 누구도 방문 앞에 밥그릇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걸. 그리고 그 봄날 벚꽃길을 함께 걷는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웃으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벚꽃이 조금 예뻐 보이는군요. 경로당에 처음 발을 들인 지 보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박 선생님이라 불리는 7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습니다. 항상 깔끔한 모습으로 경로당에 나타났지만 말수가 적어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혹시 자식분들과는 연락하세요? 갑작스러운 그의 질문에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3년 전 아내가 먼저 가고 딸집에서 지냈는데 그의 이야기는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중학교 역사 교사로 일하며 딸 둘을 키웠고 은퇴 후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딸 집에 들어갔지만 점점 소외되었고 결국 사위가 아버님이 계시면 우리 아이들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작은 원룸을 구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았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요즘 경로당 뒤편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기르고 있었고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중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며 보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받지 못한 것들을 서로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가 제안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주 한 번씩 함께 산책을 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가끔은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 눈물이 이제는 치유의 눈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제 마음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성찰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희생만 강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가을바람처럼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로당 뒤 작은 언덕에 앉아 낙엽을 바라보며 삶의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픔도 분노도 모든 것이 시간과 함께 변해간다는 것을. 가을 운동회에서 박 선생님과 함께 달리기를 하며 웃었던 날, 처음으로 아들 생각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경로당 앞에 고급스러운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싶어 나가보니 그 자리에 며느리도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진짜. 요즘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건강하시다니까 저희도 너무 좋아요. 그쵸, 여보? 아들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내 밥상에서 고기 반찬을 치우고 내 젓가락 소리를 시끄럽다며 방 앞에 밥을 내려놨던 그 며느리가 지금은 차를 따라주고 내 눈치를 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버님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요즘 저희가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요. 그런데 주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어머님 유산으로 꽤 큰 자금을 마련하셨다고.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들의 팔을 잡고 말합니다. 아버님, 이번엔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살게요. 손주도 많이 컸고 이젠 제대로 잘할게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그때 저는 요양원 반대했었어요. 그건 다 얘가 그냥 와이프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저도 마음이 진짜 많이 아팠어요. 제가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나는 벌써 수십 번은 머릿속에서 들었습니다. 나는 반대했어.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지금은 진심이야. 하지만 그때 나는 표정 속에서 기쁨을 봤습니다. 짐 하나 덜었다는 그 안도감. 그건 가짜로 꾸밀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복지재단에 기부할 유언장 초안, 경로당 공동통장 사본, 그리고 아내의 손편지를 복사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처럼 나를 불편해하던 사람에게는 단 1원도 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쥐색처럼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입꼬리가 경련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진짜 정신 나가셨어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 얻어먹은 밥값은요? 그냥 요양원 안 보낸 것만도 고마운 줄 아세요. 아니 진짜. 역시 늙으면 매도 같이 썩는다니까. 그녀는 더는 참지 않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돈 다 우리 손주 몫이에요. 쓸데없이 경로당 늙은이들한테 퍼주지 마세요. 카페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지금 그런 말 할 때 아니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제가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다시.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들이 사과가 아니라 돈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깟 돈 몇 푼 있다고 지금 우리 무시하신 거예요. 지금 와서 부모 코스프레 하시면서 무슨 큰 인생 가르침이라도 주시려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당신한테 정이 안 갔던 거예요. 그 순간 카페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 진심이었구나. 지금까지의 눈물도 무릎 꿇는 사과도 전부 다 돈 앞에 흔들린 연기였다는 걸 내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너희는 내 인생에서 이 봄을 더럽힌 유일한 존재들이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나는 그날 가족을 떠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경로당에서 만나는 얼굴들이 이젠 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밥을 짓고, 누군가 아프면 함께 병원에 가고, 생일이 오면 작게나마 떡을 돌리는 그런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일상 속에서 나는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 봄, 나는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작년 봄에는 그 벚꽃이 너무 미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지만, 이번 봄엔 나는 그 벚꽃 아래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벚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자식은 사랑하되 노후는 내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봄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피워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자식에게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고 다시 피었습니다. 이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벚꽃이 예쁩니다. 어느덧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 그 벚꽃이 흩날리던 날 아들의 집에서 쫓겨났던 그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가기로 한 날,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봄은 어떠세요? 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작년 봄, 나는 벚꽃이 미웠어요. 그날의 아픔만 생각났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봄은 그저 벚꽃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내 인생에 또 다른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찍은 벚꽃 아래 사진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아픔 다음에 치유가 오고 겨울 다음에 봄이 오듯이,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다는 것도. 벚꽃 아래에서 나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봄날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봄날의 자식에게 쫓겨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년의 한 남성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후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노후에 아들의 집에 함께 살게 되면서 며느리의 냉대와 차별을 겪습니다. 밥상에서는 고기 반찬이 사라지고 방문 앞에 밥그릇이 놓이는 등 인격적 모욕을 당합니다.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결국 요양원 브로셔를 건네며 간접적으로 떠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홀로 월세방에 나와 쓸쓸한 시간을 보내던 중 주인공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긴 노란 봉투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6천만 원의 예금 통장, 퇴직형 IRP 안내서, 금 열돈과 함께 자식은 사랑해도 노후를 맡기면 안 된다는 아내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인공은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전셋집을 마련한 후 근처 경로당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경로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 각자의 재능을 나누며 서로 의지하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주인공에게 돈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다시 모시겠다고 합니다. 아들은 요양원은 내가 반대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주인공은 이들의 진심이 돈에 대한 욕심뿐임을 간파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너희는 내 인생에서 이 봄을 더럽힌 유일한 존재라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후 주인공은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냅니다. 예전에는 고통의 상징이었던 벚꽃도 이제는 아름답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 말고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고 지켜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